한반도 동남쪽을 흐르는 낙동강. 낙동강은 우리 고대사의 놀라운 문명을 키워냈다. 바로 가야 문명이었다. 그리고 그 문명은 고스란히 가야 고분에 담겼다. 여러 소국들의 연합체였던 가야 제국. 그 역사가 500여 년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야 제국. 찬란한 유물들이 그 역사와 문명을 증언하고 있다. (2000여 년) 그 문명을 품었던 것이 바로 가야 고분이다. 아름답고 유려한 곡선을 가진 가야 고분. 능선을 따라 조성된 신비로운 옛 무덤. 문명과 교류의 타임캡슐. 이제 그 역사의 문을 연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갔다. 그 시간들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영남 땅을 적시는 낙동강. 그 유역을 따라 발달했던 특별한 고대 제국이 있었다. 바로 가야의 여러 나라였다. 네, 부산의 동네부터 시작해서 김해, 창원, 마산을 지나서 고성, 사천, 진주, 하동 이런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남쪽에 전부 남해안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정치체들인데 가야의 역사는 이런 정치체, 남해안에 인접해 있는 정치체들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런 이유는 역시 모든 물자들이 이동하는 교통로에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거죠. 기원 전후 한반도 동남부의 낙동강과 남해안을 따라 생겨난 가야. 가야는 대형 무덤을 남겼다. 지배자의 무덤이었던 가야 고분. 가야인들은 그들의 문명과 역사를 이 고분에 담았다. 가야 고분이라고 하는 건 가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유물입니다. 근데 가야의 역사라는 건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와 다르게 여러 개 나라로 분산된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 각각의 고분군들도 전부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각각의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듯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고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의 경남 함안, 아라가야의 땅이었다. (2018년 9월) 이곳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리산 14호분 발굴을 위한 개토제가 그것이었다. 한식이 이 땅을 지배했던 조상의 무덤에 정중한 예를 올리는 것으로 발굴은 시작되고 있었다. 가야의 대표 유물은 토기. 역시 이곳에서도 많은 토기가 나오고 있었다. 유물과 함께 인골도 수습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철기도 출토되었다. 중간쯤에서 돌이 나와 있더라고.
기대 이상의 성과로 현장은 활기를 띠었다. 마리산 고분 중에 가장 큰 규모인 13호분.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발굴이 있었다. 당시에도 많은 가야 유물이 수습되어 일본으로 보내졌다. 최초로 발굴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제시기였습니다. 일제시기 1910년 이후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이라고 하는 명문 속에서 도굴이 이루어지죠. 발굴의 목적은 임날본부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당시 중요한 자료들이 오히려 소실되는, 그래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데 오히려 훼손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는 금관가야의 옛다. 가야 제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이 금관가야였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가진 김수로와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였다. 금관가야는 서기 전후부터 532년까지 존속했다. 지금도 이를 기념하는 금관가야 축제가 해마다 열린다. 역사와 축제가 만나는 현장. 금관가야는 철의 나라였다. 제철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당시 금관가야가 강력한 고대 국가였다는 증거다. 금관가야 지배자들의 무덤군인 대성동 고분군. 다양한 철기 유물들이 출토됐다. 각종 무기류와 마구, 그리고 철제 갑옷들이 발굴됐다. 작은 무덤에서도 철정이라고 하는 덩이쇠, 이제 제철을 해가지고 일정한 규격으로 만드는데요. 그 규격을 판상철부 또는 덩이쇠라고 합니다. 근데 철정이라고 하는 그런 덩이쇠인데 이런 덩이쇠들이 작은 무덤인데도 한꺼번에 200장씩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학계에 관심을 끈 것은 철정이라는 덩이쇠였다. 그렇다면 덩이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가야 방식 그대로 철정을 재현하는 곳을 찾았다. 먼저 철광석을 넣은 재련로를 가열한다. 이때 사용되는 연료는 목탄. 철광석에서 쇳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약 1500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일정한 온도에 이르자 마침내 쇳물이 녹아내린다. 이 쇳물을 받아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거 안 세지? 무수한 망치질 끝에 마침내 철정의 형태가 갖춰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정은 중간 소재. 이 철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철기 완제품을 만들었다. 가야 철제 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철제 갑옷. 이들도 중간재인 철정을 이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갑옷은 지금 가야 고분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13채가 지금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인접의 백제와 신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신문은 아직까지 출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채나 지금 출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가야는 이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이다. 마리산 고분군의 또 다른 발굴 현장. 바로 5-1호 고분 발굴 현장이다. 5-1호분은 13호분 발굴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분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5-1호분 위주로 해서 들어왔는데 봉분이 주저앉아 있어 고분인 줄 몰랐던 것이다. 계속 이쪽에는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된 상태고요. 덕분에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 약간의 어떤 브라이트, 다 약간의 변화는 좀 있지만 역시 가장 많은 출토품은 톡이다. 아라가야는 어떻게 보면 톡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톡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는 여러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어지는데 4세기 때 이후에 가면은 아라가야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톡이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톡이 문화들이 전라도 지역까지 전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라가야 톡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형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 모양 토기라든지 아니면 수레바퀴 모양 토기라든지 등잔행 토기 이런 다양한 토기들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아라가야의 톡이들.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정형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아라가야 톡에는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다. 톡이편에 새겨져 있는 줄무늬 문양들. 이는 아라가야 톡이 제작자들이 새긴 것이다. 즉 원산지를 밝히는 일종의 부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호가 새겨진 톡이가 남원, 김해, 부산 그리고 합천, 대구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아라가야 톡이가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까지 퍼져나간 것이다. 특히 5세기 때의 아라가야 톡이는 그 대표적인 양식으로 하얀문 투창 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톡이의 밑부분에 하얀문, 불꽃무늬 톡이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이런 톡이를 가지고 있는 투창 톡이가 다양한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역에도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본과의 교류를 갖다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아라가야 톡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화연문 투창 톡이를 실제 만들어 보았다. 아라가야 톡이의 또 하나의 특징. 그 두께가 매우 얇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톡이의 몸체에 구멍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톡이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과학이 숨어 있다. 톡이를 굽는 과정에서 내부의 열이 발산되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라가야 톡이의 투창에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톡이와 더불어 또 하나 아라가야가 남긴 놀라운 유물이 있다. 가야읍 도항리에서 국내 최대의 가야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지난 1992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견된 아라가야 고분 하나. 500여 년 전 역시 수장급의 무덤인 이곳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유물이 발견됐다. 바로 이곳에서 보존 상태가 좋은 길이 140cm, 폭 40cm의 말 갑옷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마갑, 바로 말 갑옷이었다. 이 말 갑옷은 그 마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완형으로 조사된 것이 함안 지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마갑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고분백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실총이나 그리고 쌍영총 같은 이런 고분백화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볼 때 함안 지역의 아라가야와 그리고 고구려가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길이 140cm, 폭 40cm. 마갑은 완벽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난다. 전투용 말에게 철제 갑옷을 입힌 아라가야. 아라가야는 토기의 나라이자 철의 왕국이었던 것이다. 가장 늦은 시기까지 그 역사를 이어간 가야는 대가야였다. 지금의 경북 고령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대가야. 6세기 중엽 신라에 복속당할 때까지 52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대가야 역시 찬란한 문명을 남겼다. 각종 금동 제품과 환두 대도 등은 대가야의 위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대가야 고분에서는 독특한 장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박물관 안에 재현해 놓은 지산동 제44호 고분. 무덤 안에는 피장자와 함께 묻힌 순장자가 누워있다. 원래 시작은 금관가야의 대성동 고분군에서 일찍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될 때에는 3명 내지 한 5명 정도까지 순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같은 데를 가면은 뭐 60여 명에서 심지어는 한 90명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순장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죠. 지산동 고분군은 최초로 순장자를 확인한 가야 고분이다. 명대학교 학술조사단은 경상북도 고령읍 내에서 대가야 고분 2기를 발굴하고 순장 유적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단은 현장을 조사한 끝에 이 고분의 주인공은 5세기경 대가야국의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와 함께 시종자들이 묻힌 순장 유적지로 밝혀냈습니다. 이런 순장이 보이는 건 뭐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 대량의 순장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유물을 통해서 고분군의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순장의 증거가 보이는 건 가야의 고분군이 특징적이다,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장은 가야의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모시던 주군을 죽음 이후에도 따라가서 모셔야 한다는 독특한 가야인들의 내세관. 이런 내세관이 만든 것이 순장 풍습이었다. 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마리산 25호 고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발굴했던 고분을 복원하면서 순장 유골을 매장하는 의식을 함께 치른 것이다. 둘, 셋.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군을 따라 죽임을 당해야 했던 순장자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가야의 순장 풍습은 신라 지증왕 때 완전히 사라졌다. 산능선을 따라 조성된 가야 고분. 순장자의 비운과 함께 숱한 유물을 품은 타임캡슐. 이들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가야 유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 우선 특별하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외 교류와 관련되는 유물들이 많다. 그런 느낌을 우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방 유목민족들의 그런 특색 있는 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바다 건너 일본 열도의 외인들의 유물이라든지 심지어는 로만 글래스와 같은 아마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가야가 독자적으로 입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그 로만 글래스까지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즉 수입품과 같은 외국 물산들이 많이 보이는 게 우선 가야 고분군에 출토되는 첫 번째 유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 동남부의 가야. 그러나 그 교류의 폭은 동아시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가야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고분군이 있다. 합천 황강유역에 자리 잡은 옥전 고분군. 다라국이라는 작은 가야 왕국이 있던 곳이다. 지난 1980년대 처음 발굴 조사가 진행된 옥전 고분군. 이곳에서는 가야의 교류 범위를 보여주는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경상남도 합천군
성산리 옥전고분의 2차 발굴 현장입니다. 각종 장식류와 옥제품, 그리고 환두 대도 등의 위세품과 마구류 등 수많은 유물이 발굴됐다. 이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로만 그라스. 로마 제국이나 서역에서 생산된 유리 제품이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것이다. 가야의 교류는 멀리 로마와 서역까지 다 있었다. 지금까지는 로만 글래스는 신라의 연나무계 정도가 출토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게 빨라도 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빠른 4세기 2, 4분기 정도 되는 대성동 91호분에서 로만 글래스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품들이 신라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백제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그런 설명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이른 시기의 로만 글래스는 지금 고대 한국 어디를 펼쳐놔도 없습니다. 역시 이 가야도 실크로드와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있게 됐죠. 가야의 교류와 개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고분이 있다.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소가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송악동 고분군은 모두 7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릉 정상부에 있는 가장 큰 1호 고분. 그런데 이 고분에서는 다른 고분과 확연한 차이가 발견됐다. 고분 내부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채색 고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채색 고분은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후쿠오카현의 찌깐도 고분 내부도 송악동과 마찬가지로 채색이 되어 있다.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의 가야도 대외 교류 흔적을 볼 수 있다. 경남 창녕에 자리 잡은 비화가야. 6세기 신라 진흥왕이 정복하기까지 그 역사를 이어왔다. 비화가야가 남긴 송현동 고분군. 이곳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말해주는 또 다른 유물이 나왔다. 송현동 7호분에서 발견된 대형 목관이 그것이다. 지난 2005년 이 목관이 완벽한 형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 목관에 사용된 나무가 일본에서 자생하는 농나무로 밝혀졌다. 농나무는 일본에서 주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목관 자체가 그냥 흔히 그 사람의 무덤관으로 샀던 그런 목관이기도 하지만 그 배를 재사용해서 재가공해서 만든 그 목관입니다. 즉 일본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로 만든 배로 사용됐던 부재를 이용해서 목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야의 교류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남원 두랑리 고분군. 이곳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말해주는 유물이 출토됐다. 바로 동경, 청동 거울이었다. 뒷면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이 청동 거울. 조사 결과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판명났다. 역시 남원의 월산리 고분. 이곳에서 발견된 개수호. 즉 닭머리가 새겨진 이 병도 중국제로 밝혀졌다. 2000여 년에 이르는 가야 역사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가야 고분이 품어온 문명의 핵심. 그것은 활발했던 가야의 교류였다. 이제 가야 고분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18년 4월, 가야 고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가야 고분의 아름다움과 그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가야 고분의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가야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를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는가? 그리고 탁월한 경관적 가치가 있는가? 가야 고분의 경관적 가치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올라가 있었는지 그 옆에 있었는지. 문화재 전문 촬영가인 서흥강 작가. 지난 25년간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담아온 전문가다. 그의 눈에는 가야 고분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가 가야 고분을 찾았다. 이미 수십여 차례 가야 고분을 렌즈에 담아온 바 있는 서흥강 작가. 그러나 현장을 찾을 때마다 가야 고분은 다른 자태와 얼굴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곡선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봉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다른 곳이랑 차이점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그 신라문화권 같은 경우는 평지에 봉분을 써서 그렇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언덕 위에 집단으로 봉분을 썼는데 그 모습이 나한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 라인들이. 그를 매료시킨 것은 가야 고분의 유리한 곡선이었다. 산능선을 따라 집단으로 조성된 가야 고분. 그 덕분에 가야 고분군은 곡선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왕궁에서 고분군을 한꺼번에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든지 그런 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의 이름도 고령 같은 경우에는 주산이라고 합니다. 주는 님주자입니다. 즉 임금의 산인 거죠. 또 함안 같은 경우에는 마리산 고분군이라고 부르는데 마리는 다름 아닌 머리입니다. 머리산 고분군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그 아름다움까지 충분히 담고 있는 가야 고분. 최근에는 외국 학자들도 이 가야 고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가 마리산 고분군을 찾았다. It's been fascinating to come here and look at the Gaia tumuli. I mean, this site is absolutely amazing, completely stunning. The scale of preservation, the range of preservation, this huge ridge running through.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가야 고분의 규모. 한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되고 또 잘 보존되는 고분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것이었다. Some of the other places is very much just the king. It's just that real, you know, the very most important person is being buried with these incredibly lavish burials. This is actually spread across a much broader culture and range, which I think is really fascinating.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은 교류사적 가치. 과연 가야 고분은 문명의 교류사적 가치가 있는가?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일본의 오사카를 찾았다. 일본 중부의 오사카. 고대로부터 대륙과 한반도 문명의 관문이었다. 이를 말해주는 축제가 해마다 열린다. 사천왕사 왓소 축제. 이 축제는 특이하게도 한국의 전통 농악과 탈춤 등이 등장한다. 일본의 전통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한일 양국의 축제처럼 보인다. 이 축제는 6세기 말 쇼토쿠 태자가 백제인을 초청하여 사천왕사를 건립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
그런데 축제 참가자들이 연신 왓소를 외친다. 오사카 해안에 도착한 한반도인들을 보면 왓소라며 반긴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축제 행렬의 맨 앞 가야 깃발이 보인다. 가야 깃발을 선두로 신라, 백제 깃발이 뒤따른다. 무슨 의미일까? 일본 서기에서도 최초로 등장하는 외국인은 역시 가야였고, 따라서 가야는 그 이름 그대로 일본 열도의 외인들이 인식한 최초의 외국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적어도 중국과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대표적인 외국의 이름은 역시 가야였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최초로 교류한 외국 국가 가야. 그 흔적은 일본 열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일본 내륙에 자리 잡은 군마현. 지도 위에 붉은 점은 이 지역 고분. 군마현 역시 역사의 도시였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말의 주요 생산지였다. 이곳에서 기른 말을 일본 전역에 공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말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군마 현립 역사박물관. 이곳에는 가야와의 교류를 말해주는 유물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많은 발굴품 중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 유물이 있다. 바로 두추 대도다. 손잡이 끝부분이 뭉툭하게 생긴 특이한 생김새. 이는 한반도나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일본 고유의 도검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은상감 기법은 당시 일본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둥근 고리칼, 환두 대도다. 둥근 고리 안에 용과 봉황 문양이 뚜렷한 칼.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과 똑같은 형태다. 그렇다면 이 환두 대도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特にですね、この太刀のですね、上の柄の部分、柄頭の部分がですね、非常に細かい装飾があるんですが、この辺の作りとかがやはりその加谷地域の装飾のついた太刀とよく非常に似ているものがありまして、その点からそこで作られた可能性も一つ考えられ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과 가야 대도의 비교. 가야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박물관. 이곳에서도 가야 문물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 가야만의 제작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야의 신발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접합한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제작 기법과 화려한 장식의 금동 신발, 역시 가야의 것이었다. でその埋葬施設の中から食理が見つか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お墓の形、それから食理が見つかったことから、この地域に朝鮮半島系の方が来ていて、でこの地域で、活動して、そして埋葬され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いうことがまず大事かなと思います。 군마현 고분의 발굴 유물들을 모아놓은 또 다른 자료관. 또 하나의 놀라운 가야 문물이 전시돼 있다. 이곳의 어느 고분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고대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그는
철제 갑옷을 입고 있었다. でその被害に遭った当時の古墳人にとっては大変なことなんですが、その被害に遭ったおかげで当時のままの地面とか村とかお墓とか全て残ってですね、当時の生活そのままを再現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非常に貴重な遺跡を持っている県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いった遺跡の一つが金井東浦遺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갑작스런 화산 폭발에 희생된 고대인이 입었던 갑옷. 화산재 덕분에 갑옷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겉면은 용암에 녹았지만 인체와 닿아있던 안쪽 면은 온전한 형태가 가능했던 것이다. 얇은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철제 갑옷. 이런 제작 기법은 가야의 방식 그대로다. 이 갑옷의 주인은 온전한 미라 형태로 발견됐다. 철제 갑옷이 화산재로부터 그를 보호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였을까? 한반도로부터 이주민이라고 생각되는 인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호 인골인데 이 1호 인골의 경우에는 형질적인 특징도 다를 뿐더러 소지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숫돌이라든지 또는 사슴 뿔을 끼워서 자루로 만든 도자, 그리고 은으로 장식한 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대가야와 관련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갑옷의 주인이 갖고 있던 유품들 역시 가야 유물로 판명됐다. 휴대용 숫돌인 지석, 은으로 장식된 창 등은 당시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자연스레 가야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群馬県内渡来系の遺物が基本的に一番多く出るのは5世紀の中頃以降ですね。当時の朝鮮半島でいうと茅あるいは百済、その辺りの地域との交流でもたらされたものがたくさん実は出ているんです。日本の国内では作れないようなものですね。下げともそうですし、それから矛ですね。それからシュタイブなんかでも非常に特徴的な排石状のシュタイブ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実は出てきてるんですね。 군마현 남쪽의 사이타마현. 이곳의 이나리야마 구분에서는 일본 학계를 흥분시킨 놀라운 유물이 한 점 발굴됐다. 1968년 발굴 당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대도, 즉 큰 칼이었다. 그 대도가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길이 73.5cm의 이 칼은 서기 47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칼에서 모두 115자의 명문, 글자가 발견된 것이다. 정교한 금상강 기법에 글자까지 새긴 이 칼. 그 제작자 역시 당대 한반도인이었다. 5세기대 유물 중에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물이 뭐냐고 꽂으면 주저없이 이 신의 영철검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상감한 기술자가 어디에서 왔는가는 일본 연구자도 당연히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주민, 즉 이 와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혼슈 서부에 위치한 효고현. 이곳 역시 가야와의 교류 흔적이 남아있다. 이를 말해주는 유물, 바로 가야의 철정과 철제품들이다. 이곳 연구센터에서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유물 하나. 바로 철제 톱이다. 이런 가야 철기의 보유,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이런 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진짜 금속 병용기 시대, 석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금속기 시대로 넘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일본 열도에도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일본 열도의 여러 세력 중에서 가야의 철을 누가 독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부터 일본 열도의 정치적인 향방이 또 누가 세력을 잡느냐가 패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유물들도 심심찮게 출토됐다. 대표적인 것이 4세기에 만들어진 진식 대금국. 이 또한 가야와의 교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帯金具は、基本的に中国で作られたものだ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これまでは中国から直接行者に入ってきたと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たんですけど、その他の遺物から見ますとやっぱり金冠貨屋で出て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重要になってくるかなと。それ出てきていることから考えると中国金冠貨屋行者という流れが考えられるかなと思います。 와카야마 현의 시립박물관. 이곳에선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와카야마 현의 오타니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 바로 철제 마구다. 특히 말의 얼굴을 감쌌던 마주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 말투구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출토됐다. 가야와 같은 시기인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고분에서 발굴된 마구들. 특히 말갑옷은 일본에서는 유일한 마구 유물이다. 함께 출토된 철제 방울과 등자 등의 다양한 마구 유물. 이는 가야의 옥존 고분군에서 발굴된 것과 흡사한 것들이다. 특히 옥존 고분군은 오타니 고분보다 앞선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미루어 이곳의 마구 유물들 역시 가야와 일본의 교류를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다. 가야의 대표 유물은 토기. 가야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를 말해주듯 일본의 많은 고분에서 가야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됐다. 디자인과 제작 기법이 가야 토기와 똑같은 것들이다. (120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로 구워서 이른바 도자기 정도의 도질 토기라고 하는 게 가야의 토기의 특징인데 바로 이게 일본 열도에 전해져 가지고 스에끼라고 하는 일본 열도 외인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딱딱한 토기, 물이 안 새는 토기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가야 고분이 품었던 문명. 그것은 가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류사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가야의 교류는 대륙과도 닿아 있었다. 중국 장수성의 성도인 난징, 오나라, 송나라, 양나라 등 중국 고대 국가들의 도읍지였던 곳. 지금도 그 흔적들이 완연하다. 양나라 때의 남제의 역사를 기록한 남제서. 가야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나온다. 가야 사신이 와서 조공을 바치자 가야를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왕조에 특히 남조 또는 북조에 사신을 파견한 국가는 사실 당시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 왕조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가야는 내륙 수로와 연안 항로를 이용 먼 난징까지 교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말해주는 유물도 남아있다. 난징의 육조 박물관. 박물관 입구에 전시된 대표 유물, 바로 개수호다. 닭머리 모양의 주둥이를 가진 항아리. 이는 중국의 육조 시대에만 만들어진 지표 유물이다.
그런데 이 지표 유물이 한반도 가야 고분에서도 발굴된 것이다. 개수호가 발굴된 곳은 남원의 가야 고분. 이처럼 가야는 중국과도 교류하던 열린 제국이었다. 가야를 알리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에 2018 경남 관광 박람회. 가야 홍보관이 개관했다. 의외로 많은 관람객들이 가야 부스를 찾았다. 가야 고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서명운동에도 많은 이들이 동참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또는 우리 고고학의 발굴 성과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경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문화권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발굴 조사 사업을 쭉 벌려왔고, 그 다음에는 백제로 옮겨가서 백제 문화권에 치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야에 관련된 유적들, 가야 고분군을 비롯한 유적들은 그만큼 발굴 성과가 축적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조각들이 많이 모여야 풍성한 가야사의 복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조각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역시 우리 현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가야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가야는 잊혀진 제국이었다. 고분으로만 남은 가야는 신비의 대상이었다. 이제 그 가야가 달라지고 있다. 가야 고분이 문명의 문을 열면서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사실은 관련의 특별법이 입안이 돼가지고 이 법 안에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이 가야사 복원 사업 또는 그 복원 사업에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가야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유적의 발굴 조사, 그리고 발굴 조사가 끝나면 연구가 끝나면 정비, 국민에게 공개, 이런 사이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선의 가야 고분. 찬란한 고대 문명과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흔적을 품었던 가야의 옛 무덤. 이제 가야 고분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